자, 149번. 자, 여기 이제 자, 한번 우리 하나 정리할 게 있어.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고 하나 더. 자,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세 놈 기본적인 놈이 누구야? that, what 의문사가 있는데 사실상 대절 명사절 대신에 누가 와도 돼? whether이 와서 주어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what의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우리 뜻 세 가지 배웠었지. 무엇, 것, 등호 배웠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도 돼? 의문사 뒤에 every 붙어도 올 수 있어요. 주어로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that, what 그 다음에 뭐였어? 의문사였지. 의문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해? 간접 의문이지. 일반적으로 이런 놈들은 주어가 돼서 명사절을 읽으면서도 전체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어. 근데 오늘의 관심은 ever야. ever야. 에반게리온이 아니야.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아니야. ever인데 이 ever 어떨 때 써? 응? 자, 우리는 의문사 뒤에 ever이 붙은 놈을 대체로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합 관계사라고 해. 왜 복합이야? 내가 필요할 때 아로나민 골드 먹으라고 했지.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복합 아로나민 골드예요. 우루사가 있지만 뭐가 있어? 복합 우루사가 있어요. 응? B꼼C가 있지만 복합 B꼼C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는 비타민 B가 첨가돼 있어요. 원래 복합이란 말은 강하게 되는 거야. 에버 언제 배웠나 봐봐. 그린이 있지만 그린 앞에 누가 붙으면 에버가 붙으면 늘 푸르른 에버리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지. 그러면 얘가 의문사를 뭐 한다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하나 보자. 자, 미쳤어. 어쩔 수 없지. 봐봐. 자, 여기 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쉽게 들어가. 실수했다. 자, 봐봐. 그냥 쉽게 들어가자. She gave me. 그녀는 나에게 줬어. 뭐를? What I wanted.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what. 이때 what은 무엇이야? 뭐하는 것이야. 자,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줬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붙이는 거야? ever를 붙이고 싶다라고 했지.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 Whatever I wanted가 되면 이때는 뭐야? 자, 이때 ever이 없을 때는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줬다 한 일회적인 단일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때는 달라. 내가 원하는 것 전부를 주었다가 돼. 좀 강조가 되지. 이때 자 선행사를 포함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or 대시 돼. 그런데 고2, 고3 때 아마 내신형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의문사 뒤에 ever이 붙은 놈의 밑줄 그어가지고 같은 용법 고르는 문제가 있어. 그건 이 경우야. whatever 다음에 I wanted가 나와. 원래는 여기다 메일을 집어넣으라고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안 써도 되니까 She gave it to me가 있어. 그럼 잘 봐. 자, 이때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야. No matter 배운 거 기억나? 응? 뭐뭐해도 상관없이라는 말 기억나? 뭐뭐해도 상관없이 쉼표 찍고 나가면 이건 문장 속에 있는 거야. 문장 속에 있다는 거 잘 봐. 그녀는 나에게 뭐뭐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돼야 돼? 직접 목적어지.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고 얘가 주어 동사 절이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쉼표 찍고 나갔지. 얘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지. 이때는 논리적으로 보면 양보의 부사절이야. 근데 봐봐. 의미의 차이가 거의 있니 없니?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 전부를 주었다거나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 상관없이 그것을 주었다나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지. 다만 항상라도 우리가 뭐하러 자 봐라. 투부정사 할 때 뭐 배웠던 거 기억나? 족보로 따지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건 추신 성분을 갖고 이걸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지. 하지만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있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따로 외우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 품사적 접근은 전부 다요. 문장에서 그놈이 하는 역할이야. 얘는 집 안에서 사는 거지. 얘는 딴 살림 차리고 나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얘는 출가해서 문패 따로 다른 거지. 얘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 애지. 문장 속에 있을 땐 명사절 강조의 효과가 되고 쉼표 찍고 나와서 딴 살림 차리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양보의 부사절, 뭐뭐해도 상관없이야. 이렇게 잡아줘. 의문사 뒤에 ever이 붙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조의 효과를 노리면서 쓴다는 거. 오른쪽에 적혀져 있지 예문은? 예문만 적어놓고 나서 잡으러 들어갈 준비하자. 응? 물론 이 복합 관계사가 더 복잡하게 나오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더 복잡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고 그런데 심지어 토플 문제집에서조차도 뭐 내가 토플은 직접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토플 책을 연구한 뛰어난 책들을 보면
토플에서도 의문사 뒤에 에버는 안 내요. 안 내요. 토플이 토익보다는 약간 더 어렵거든. 문법 문제는 안 낸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안 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다만 내신에서 교과서에서 저걸 좀 강조해. 왜? 얘는 문장 속에 있으니까 명사절. 얘는 뭐야? 쉼표 찍고 나갔으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야. 자, 잡으러 들어가자. 자, 149번 봐. 자, 그러면 whoever. 자, 그냥 whoever, ever 가려봐. 그녀는 reward, 보상을 약속했는데 뭐를? missing cat이 뭐야?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했다지. 근데 ever이 붙었어. 그럼 뭐가 돼? 그녀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 사람 그 누구에게든지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ever가 강조지? 강조지? 그냥 강조의 느낌을 타고 들어가.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내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개로 설명했지. 의문사 뒤에 에버리 붙었을 때 문장 속에 있는 놈은 명사절. 쉼표 찍고 나가면 no matter. 이 자식이 복잡해 실은. 얘네들이 형용사 사용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는 잘 안 내. 자, 해석만 조심하자고. 150번 쉼표 찍고 나갔지. 그럼 이때는 뭐야? 쉼표 찍고 나갔지. no matter이 돼야 되지. 아까 건 안 돼. 자, 봐봐. belong to 하면 속하다 소속되다니까 이 책이 누구 것이든 상관없이지. 이 책이 누구에 속하든 누구 것이든 상관없이 너는 freely, 이때 freely에다 동그라미 치고 무슨 뜻이야? 공짜로. 칠판 본다. 오늘 복화구천에서 많이 했는데 free가 공짜란 얘기가 있어. 그럴 때 charge가 무슨 뜻이 있어? 요금을 부여하지 않는 공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전치사 for이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for free 이것도 뭐야? 공짜야. 근데 꼭 외워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for nothing이야. 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난 내. 그래서 애들을 틀리게끔 만들어. 전국에 만점을 한 명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국의 언어 영역 만점이 12명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은강여고예요. 걔가 그때 하나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 후배에게 고3 때 언어 영역 문제지 36건밖에 못 풀었다고 후회하는 애예요. 그게 공부야. 어떤 문제집이 좋다. 그거는 오르비가 애들을 망가뜨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오르비가 기여한 것도 참 많아. 기여한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내가 애들한테 망가뜨렸다고 보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집이 좋고 나쁘다를 평가할 정도가 되면 종종 홈페이지에서 건방지게 글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볼게. 얼마 전 우리 홈페이지에 누드 교과서 얘기 나왔지. 이투스 계열이야. 욕하면 안 돼. 공식적으로는. 왜 우리가 누드 교과서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나 4년 반 학교 다녔어. 5년 다닌 것 같은데. 4년 다녔나 5년 다녔나? 그리고 대학원 3년 다녔어. 중간에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강의가 지금 13년 차예요. 이 경험 기간 동안에 공부한 양이야. 지들이 뭘 한다고. 종로 대성학원에서 적어도 종합반 기준 한다. 거기에 학원 강의를 하려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아무리 뭐 서울대 국문과 나와도 어디 못 들어가는 줄 알아? 종로 대성이 하이클래스 반은 못 들어가요. 최고수한 고등부는 학원 경력이 몇 년 돼야 돼? 10년 넘어야 자기 설명이 나와. 자기 설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 나름대로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러지 않고 그 일찍 데뷔한 애들이 있어.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경험 없이 데뷔한 애들은 반드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주 틀려. 설명할 때마다 자주 틀려. 난 누군지 얘기 못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야. 더 공부하고 와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고등부 단과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나 얘기했잖아. 강남에서 처음으로 나 2학년 데뷔 첫 해 평촌에서 1타였어요. 3개월 만에. 평촌에서 800명 잡았거든. 영어로. 그때 수능영은 아무도 안 들을 때야. 그런데 나는 문제 그때 단과를 전력 투구할 때도 아니었어. 연합반을 하면서 동시에 그랬던 거야. 데뷔 첫 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솔직히 대강사라는 얘기 첫 해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강남에 갔어. 3년 동안 단과를 못하게 했어. 내 윗기수들이. 이게 철칙이에요. 보통은 옛날에는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 올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저 위에 이모 국어 선생. 원래 중등부의 강타자였잖아. 중등부 강타자였잖아. 그러다가 고등부로 올라와서 성공한 거의 몇 안 되는 손 꼽는 사람이야. 학원 강사들 어떤 줄 알아? 제일 처음에 보습에서 뛰어요. 그러다 좀 잘 나가면 어딘 줄 알아? 우리 때 훈련 프로그램 있어. 재종반에 뛰게 돼 있어요. 재수종합반. 재수종합반에서 내 선배들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어. 어민경 선생이 한때 내 원장이었던 거 모르지?
내 데뷔 2년차 엄선생이 원장인 학원에 가서 반포 데일학원에 종합반을 처음으로 했어. 단과 연습하라고 선배들이 불러 모은 거야. 지금 종합반 부원장 하는 인수형이 불렀어요. 인수형이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내가 거기서 빵꾸를 냈거든. 한 달에 2번 나갔어요. 종합반에. 그때는 엄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이 개새끼 뭐 하면서 내가 엄빵이다. 내가 왜 엄빵인 줄 아나? 엄빵꾸라서 엄빵이야. 넌 정빵이냐? 그래가지고 엄선생 엄청 욕만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잖아. 넌 요즘 빵꾸 안 내냐? 그러잖아. 응? 내줘? 그랬지. 알아도 다른 거야. 응? 그걸 꼭 명심해.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교재 만들기 위해서 기출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본다고 했지. 왜? 어떤 단상을 얻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애들을 풀 수 있게끔 훈련시킬 수 있나? 선생은 훈련시키는 거지 정답이 뭐다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아니야. 얘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공짜라고 했지. for nothing에 무슨 뜻이 있어? 아무 이유 근거 없이란 뜻이 있어. 그거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자, 공짜란 뜻 말고 for nothing에 무슨 뜻이 있어? 아무 이유 근거 없이란 뜻이 있어. 자, 150번 빠르게 마무리하고 찍어 나가자. 자, 이 책이 누구 거든 상관없이 너는 프레일리가 뭐야? 공짜로 그걸 읽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질문. 151번. whichever이 나오는데 이때 take. 처음에는 이런 게 너희들 많이 틀려. take, 제일 먼저 배웠던 뜻 하나가 뭘까? give. give의 반대말이 뭐야? 받다 할래? give인 take이지. 그럼 take은 뭐야? whichever he may take. 그가 뭘 받든 상관없이지. 쉼표 찍고 나갔으니까 노매를 휘치지. 그가 뭘 받든 상관없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족하자. 그럼 성격 고약한 놈이지? 뭘 줘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take 겁내지 마. 알고 있어. 그 다음. 자, 152번의 별표점. 152번의 별표점.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게 보여. 근데 상당수 애들이 이걸 못 봐. 이 문장 해석 실패해요. 자, 첫 번째 질문. 쉼표 찍고 나갔어. 문장 속에 있어. 문장 속에 있고 전치사 다음이 나왔지. 자. 어부에다 동그라미 쳐. 뭐 이상한 거 못 느껴? 나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따라해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야?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못 쓰게 돼 있어. 투부정사 금지. 두 번째 이유는 뭐야?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은 와 뭐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 접속사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왔지. 자, 노래 불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뭐든지 다 와. 근데 좀 노래가 좀 이상하지만, 자, 여기 봐. 너 죽는다. 자, 여기 봐봐. 자, 예전에는 한번 이게 고1 모의고사 때 나온 거 알아요? 자,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는 들은 것 같지? 얘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 누가 와? 문장이 오지만 이 뒤에 오는 것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즉 누가 못 오는 거야. 문장이 못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라는 노래 부르고 이 전치사는 뒤에 격은 뭐로 와야 돼? 미와 같은 목적격이 와야 되는 게 2절이야. 근데 문제를 모르겠어. 이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아까 전치사 다음에 누구 못 온다고 했어? 근데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또 누가 올 수 있어? 주어동사 문장도 올 수 있어요. 지금 of 뒤에 whatever 다음에 주어동사 문장이 맞지? 요 구조 꼭 기억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복습한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어.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시켜줄 때 누구만 있으면 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만 있으면 되지. 얘 신경 쓰지 마. 의문사가 들어갔으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 한때는 이게 고1 모의고사 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 문장을 보라고 하냐면 ask에다 살포시 물결무림이 줄쳐. 그리고 ask 뒤에 있는 of에다 동그라미 쳐. 그럼 뭐가 보이니? 질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뒤에 가지. 기억나? 이거.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일 때 얘가 사람이지. 이 사람을 뒤로 뺄 수 있지. 기분은 to를 받아. 투미로 받아? 내가 어디? 투미로 받았지. by는 for를 받아. ask는 뭘 받아야 돼? of를 받아야 되지. 그게 보였냐는 거야. 보였어? 자, 그럼 봐봐. 앞에 게 직접 목적어지. 해르바를 뭐뭐 하는 게 더 낫네. 길을 물어보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 길을 누구에게? Whomever you meet on the way. 오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나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 물결무늬 밑줄 친다. on the way에다 물결무늬 밑줄 치고 2005학년 왜 이게 나왔어요. 칠판 본다. 자, on the way.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전치사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올 수 있어. 이건 어디 가는 도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 the way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 by the way. 얘는 어부가 나와서 on the way는 어디 가는 도중이야. 없어도 어디 가는 도중이야. on이 진행의 느낌이 주기 때문에 그래. by the way 하면 거쳐서 경유해서야. 대전 거쳐서 부산 간다 그런 얘기야. 얘가 누구야? 얘가 제일 중요해. 우리 지금 학원 앞에 횡단보도 있지. 너희들 올 때 보면 거기 횡단보도에 그냥 애들이 횡단보도는 요만한데 요렇게 와요. 응? 근데 내가 그렇게 아침 시간에 여기 한복판에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딱 꽂았어. 처음에 이랬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힐끗힐끗 보겠지. 내가 30분 동안 개겨. 그럼 가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미친 새끼 그러겠지. 저 위에서도 욕하겠지. 그러다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럼 누가 와? 경찰이 오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오는 거예요. 데리러 가지. 자, 잠깐만. 내가 이거 왜 격렬하게 설명했어. 길 한복판에 있는 거지 이거는. 자, 이게 뭐라겠어? 어디 가는 도중에 by the way, 뭐뭇을 거쳐서 경우에서 주로 동사 앞에 get이 나오는데 get in the way, in the way가 뭐야? 방해하느냐. 외워지겠냐 안 외워지겠니? 2005학년 수능에 나왔어요. 앞에 get까지 적어줘. get in the way 하면 혼자 나와도 in the way는 방해하느냐. 길 한복판에 돌이나 그런 장애물이 놓여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는 공간적으로 어디 아니란 느낌이 주지? 자, 152번 마무리 짓자. 길을 물어보는 게 나을 거라고 했는데 오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길 물어보는 게 나을 거라고 했어. 그 다음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153번 is the best way 네모치고 주제문 될 수 있지. 그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글이야? 그림 그리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 draw 글이라고 했어. whatever 쉼표 찍고 나갔니? draw의 목적어니. 목적어니까 명사절이고 강조지. 네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 무엇이든지지. 것에다 무엇이든 강조해주면 되지. 자, 그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관심 가는 걸 뭐든지 다 그리는 거야. as much as you can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한 많이지. 응? 조심해줘. 그다음 154번 들어갈 준비하자. 얘는 쉼표 찍고 나갔어. 쉼표 찍고 나가면 뭐로 풀었어야 된다? 풀었을 수 있다? No matter. 그러면 네가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이 get to다. 이때 get to에다 밑줄 친다. get to가 뭐야? 도착하다야. 자, 그리고 칠판 봐봐. 어휘 선택형 문제에서 이런 걸 낼 수 있어. 내가 이제 작년에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야. 출제 예상으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다르니? 질문. 좀 전에 여러분들 요거 봤지? destination. 얘는 위에 거랑 비슷해? 아래 거랑 비슷해? 위에 거지. 얘가 목적지야. 내 인생에 갈 곳, 이게 운명이야. destiny child, 운명이 버린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destiny child라는 뭐 미국에 뭐가 있다며. destiny야? 얘는 뭐야? 1030지.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촘촘한. 1030가 밀도야. 얘는 밀도고 얘는 뭐야? 운명. destination 누구랑 같은 거야? 목적지지. 같은 기원. 그래서 뭐가 나와? 앞으로는 이런 수거들도 꼭 외우라. 외워야 돼. 외우라라. 외우라가 무슨 말이야? be destined to 하면 뭐뭐할 운명이다란 요 표현까지 챙겨줘. 뭐뭐할 운명이란 요 표현까지 챙겨줘. 그리고 나서 155번은 내가 사랑하는 예문인데 154번 마무리 짓고 여태까지 155번을 해석한 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아둬요. 자, whichever way you may go. 네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너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데 without fail 무슨 말이야? 실패 없이니까 반드시 꼭이지? without 부정, fail도 부정. 이중 부정이 뭘 만들었다? 강한 긍정 만든 거야. 자, 155번 도전해봐. 판단력이야. 이게 진짜 분석과 판단이야. 응? 물론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것 같고도 분석 판단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이런 문장을 내가 참 좋아하는 거야. 왜? 내 영어 공부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런 데서 내가 해석이 맞겠으니까. 올해 들어서 논리적이고 예측적이고 분석하는 독해 필요하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딩이 아닌 컴프레hen션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자, 동사부터 찾아봐.
이건 쉼표 찍고 나갔니? 문장 속에 숨어 있니? 문장 속에 숨어 있으면서 주어가 된 거지. 전체 문장의 동사는 cannot fail to인데 여기도 잘 봐. 아까 without fail이 뭐라고 했어? 실패 없이 라고 얘기했지. without 부정, fail 부정, 이중 부정이 긍정, 반드시라고 했지. cannot fail to도 똑같아. 반드시 뭐뭐하다인데 같이 봐. try for highest지. 가장 높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reach, 어디에 도착해? 어떤 지점에 도착하는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야? in advance. 앞선 지점인데 뭐를? 지가 출발한 출발점보다는 앞선 지점이란 얘기지. 자,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장 높은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출발점보다는 좀 더 앞선 지점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혹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그런 거를 뭐 읽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갈매기 조나단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얘기지. 내가 예전에 한번 캐치프레이즈로 모든 교재에다 집어넣은 말이 있어. 요즘에는 뭐 이제 한국인의 언어 습관, 한국 영어의 자존심, 뭐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 무슨 말 썼어? 아무데나 가지 말고 좋은 데 가자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좋은 데 가자는 캐치프레이즈 쓴 적 있어. 노량진 진입할 때 썼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자, 물론 나는 가르칠 때 재수하는 애들도 가르쳤고 심지어 칠수, 팔수하는 애들도 가르친 적 있어요. 내가 재수하면서 목표를 연고대 정도로 잡아. 지금 당 성적은 안 돼도. 그럼 여기 가려고 지랄 발광을 하다 보면 최소한 어디는가? 경희대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이스트 리절트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 했을 때 우리 이런 점수 계획할 수 있잖아. 모의고사 한 4번 봤어. 그 각 과목의 최고 점수만 따. 뭐 우리 이런 경우는 우리 고3 때 이 집 많이 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여러 번 보면 국어 제일 잘 나왔을 때 성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학 제일 잘 나왔을 때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제일 잘 나왔을 때 성적이 뭐가 돼야 돼? 목표가 돼야지.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운명적으로. 고1 때 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최소한 어디는 간다는 거야. 들어본 대학은 간다는 거야. 내가 들어본 대학이 바로 좋은 데라는 표현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처음부터 경희대를 목표로 삼는다. 그럼 아웃서울이야. 그렇다는 거야. 여태까지 가르친 애들 중에 경희대 목표로 갔던 애들, 경희대 가려고 하니까 뭐를 안 해도 된다는 여유를 가져. 수학. 그런 애들은 항상 아웃이 아웃. 어디로? 서울 바깥으로. 서울 밖에 좋은 대학 많아요. 용인대. 응? 용인대 있나? 그리고 그 분당 넘어가는 대학 있는 그 대학이 뭐지? 경원대. 또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강남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대학 경원대. 왜? 강남에서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이게 여기 봐. 가장 높은 결과, 실제로 얻는다는 거야, 얻지 못한다는 거야. 뭐 아직 얘기 안 한 거야. 가장 높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 도달한 거야? 자기가 예전에 만약에 350점을 받았다면 지금은 뭐 450점, 460점 정도로 목표로 삼아야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야? 350보다 더 잘 나오지. 7, 80, 90점 나오는 거지. 근데 자 이번에 350이야. 380, 30점만 올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높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출발점보단 더 높은 지점에, 앞서 나간 지점에 나간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상과 목표는 넓고 높게 하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156번 너희들 whatever로 돼 있냐? whenever로 돼 있냐? whenever로 고쳐줘요. whenever로 고쳐줘.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가 돼야 말이 돼.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봐봐. 자, 여기 봐라. 의문사 뒤에 ever이 붙은 게, 근데 의문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의문 대명사가 있어서 whatever, whichever 받지. 그치? 근데 의문 뭐도 있어? 부사도 있지. 부사도 있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whenever이야? 아니야. however야. 아무리 뭐뭐 해도 상관없이. however hard,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2등이 누구야?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야. 그 다음에 wherever, 조금 나와. 쥐꼬리만큼 나와. 그 다음에 whyever, 본 적 있어 없어? 못 나와. 걔는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가 없는 애예요. 왜 그런 줄 알아? why는 원인이야. 원인은 옛날에 한 가지라고 여겼던 거야.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y는 이 ever은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단 말이야. 어떤 방법으로 가든 상관없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는 거지. 자, 들어가 봐. whenever이야. 띵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띵지가 나오면 것들이 아니라 뭐라겠어?
상황, 사정, 주변 여건 반드시 그런 뜻이 영한사전에 수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go에다 살표시 동그라미 쳐. 이때 go wrong 무슨 뜻이야? 나봐. get, grow, become, turn, fall, run. 자, go, come. 내가 지금 뭐 얘기했어? get, grow, become. 그 다음에 turn, 돌다. 그 다음에 fall, 자빠지다. run. 그 다음에 go, come. 얘네들 전부 다 뭐야? 상태의 변화 동사지. go는 특히 어떤 때 쓴다라고 했어? 맛이 같다라고 할 때, 나쁜 상태의 변화할 때 쓴다라고 했지. go wrong은 일이 잘못되다야.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될 때마다 turn to에다 왠지 밑줄 치고 노래 불러. depend on의 동의어 노래 부르자. depend on, rely on, trust on, count on. 두 개. turn to result, 의지 의존한다는 거지. 일이 잘못되고 꼬일 때마다 나는 내 기타에 의지를 해. 뭐 하기 위해서? forget my trouble.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근심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타에 의지 의존한다는 거지. 참, 내가 또 젊은 날에 또 기타 배우려고 난리쳤잖아요. 역시 나는 음악적인 소질이 없더라고. 아무리 배워도 왜 안 느는 거니? 응? 악보를 분명히 외워가지고 그 전날 한 10번 쳤는데 왜 그 다음날 치면 난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음악은 포기했잖아. 응? 평생 포기하고 다녀. 그래서 노래방 안 가잖아 나는. 난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 노래방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해요. 차라리 미술관을 가자고 하지. 그럼 내가 가주겠어.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노래방을 가? 찜질방을 가지 차라리.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157번 흥분하지 말고 동사 찾아. 157번 이것도 주제문이야. 아까 155번 이상과 꿈은 높고 클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 거였고 157번 역시 주제문인데 이건 또 뭐를 강조하는 것 같아? 동사 누구? 나봐.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어줄 수 있는 놈 다 얘기해봐. that what 의문사 말고 that 말고 여기 있잖아. 안 지웠구나. that 왜를 가능하다고 했지. what 가능한데 what 뒤에 뭐 의문사 뒤에 에벌 붙은 놈 가능하니까 whoever 가능해 하는 거야. whichever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간접문문 뭐든지 다 된다라고 했지. 지금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쉼표까지 찍어주는 친절을 발휘했죠. 그치? 그치? 왜 끊어주는 줄 알아? 이 리즈가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했던 거야. 자 봐봐. 그러면 acquire knowledge 지식을 얻었지만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야? 자 뭐를? as 마찬가지. 이때 as는 자 잠깐만 자 접속사 중에 소리가 제일 짧은 놈들 얘기해봐. 접속사 as만 있는 게 아닌데 소리 짧은 놈 그놈 말고 또 있어요. 소리 짧은 놈이 대표적인 놈이 as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if도 짧아요. 동의하지? if도 짧아. 또 누구도 짧아. that도 덫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짧아. as 시간, 이유, 비례관계, 양태, 다섯 번째 숨은 as 양보야. if 조건이지. 두 번째가 뭐가 있어? 양보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양보가 있어. 아니 조건과 양보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if. 동사 뒤에 if가 나오면 인재 아니지 긴가민가의 뜻도 쓰지. whether보다 짧으니까 쓴 거지. 자, that. 너무나 많지. 가주 진주의 대절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관계사 that도 있고 세 번째 동격절의 that도 있고 제일 만만한 자식들이지. 자, 소리의 음절이 전부 다 몇 음절이 안 돼? 3음절 못 넘어가지. 철자도 짧지. 자, 뭐라고 했어? 노래 불러. 시간, 이거는 지금 하지 마. 이건 지금 하지 말자. 시간, 이유, 비례 관계라는 것은 뭐뭐함에 따라서야. 양태, as 원급 비교 그 뒤에 있는 as를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as가 숨었을 때가 양보야. 자, 나중에 이거 봐. 시간, 이유, 비례 관계, 양태, 양보.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비례 관계, 양태, 양보. 근데 잘 봐라. 보통 부사절은 4대 부사절이야. 뭐뭐 4개밖에 없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뭐만 빼놓고 다 돼. 조건만 빼놓고 다 되지. 근데 이 자식이 또 웃긴 놈이 뭐가 있어? as if가 있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두 자식이 붙은 것 봐. 마치 뭐뭐처럼이지. if 뭐라고 했어? 자, 조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 자, 인재 아닌지 긴가민가라고 했지. 두 개 잡아놔. 소리가 짧을수록 뜻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운 거 기억나냐? 관사 어에다 밑줄 치고 같은 용법 고르시오. 그 티끌만도 못한 어가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로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152번 잡아 마무리 짓자. 봐봐.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플로럴. 쟁기는 갈아놓고 정작 뭐는 뿌리지 않는 거야? 씨 뿌리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뭐야? 지식을 알고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결실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얻지 못한다는 거야. 얻지 못한다. 그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좋게 얘기할 때 실학, 나쁘게 얘기할 때 실용주의적 사관이지. 응? 우리는 실학, 실사구시라고 할 땐 좋게 얘기하는 거고 요즘에 하도 실용주의 전부 다 실용주의자야 우리나라들은. 자 봐봐 158번. 자 잘 봐. 동사부터 찾아봐. 누구야? 158번 동사 누구야? is. 질문. 자 앞에 있는 is가 아니라 뒤에 있는 is고 쉼표까지 찍어줬지. 그러면 however부터 it is까지는 명사절이야 양부의 부사절이야? 양부의 부사절이지. 그 책이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그 책은 누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아이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재미는 있지만 애들용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159번 들어가서 in our lives.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텔에 예쁜 동그라미 친다. 자 봐봐. 내가 지금 여기에 적고 있는 표현들의 어떤 공통점 뉘앙스 느낌을 느껴봐. can이 있어. 또 누가 있어? be able to. 이것도 할 수 있다지. 요거랑 뉘앙스가 비슷한 놈이 누구야? possible이야. 요런 말 다음에 텔이 나오거나 또는 help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은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은 뭐야? 말하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지. 아니야. help는 피하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이신데 어떻게 도와줘? 도와주는 게 아니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시츄에이션 이시야.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어보이드가 뭐야?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지. I can help it. I can. 감정이입해. 빨리 해. I can help it. I can help it. 그러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앞에 능력과 가능의 표현 다음에 help가 나왔을 때는 어보이드 피하다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봐라.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야. 자 말이 되니 아니니. 와서 뭐하라니면 뭐하는 거. 난 네가 말한 것은 말할 수 없다. 말이 돼? 난 내가 말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거나 그녀가 말한 것은 말할 수 없다가 되지만 바로 네 앞에 넌데 난 네가 말한 거 말할 수 없어. 병신같이. 응? 진짜야. 그러면 이건 벙어리야? 아 근데 아다다야 지가? 어쩌디? 뭐 그런 거야? 백채 아다다야? 뭐야? 자 텔은 이건 토익에서 내요. 첫 번째가 알다 이해하다가 있고 두 번째가 구별하다고 세 번째가 알려주다. 뭐라고 했어? 알다 이해하다. No understand야. 구별하다. 특히 누가 나왔을 때 A from B나 A and B apart 같은 말이 나왔을 때 이때는 distinguish 구별하다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토익에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도 중요해. 자 알다 이해하다. 두 번째 구별하다. 세 번째 알려주다야. 그럼 말이 되지. 네가 말한 거를 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잡아주고 꼭 이제는 이런 것까지 적어놔. 텔 다음에 A from B 구조가 나오면 A와 B를 구별하다. A and B apart 하면 따로따로 띄워놓고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 잡아주면 돼. 나중에 이제 구별의 논리, 범주를 구별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범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을 이렇게 다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예요. 지식의 고고학의 첫 장면이 중국 놈들이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그 백과사전은 여러 가지를 구별한다는 거야. 그러나 알고 모르고 이런 구별이 바로 인간의 권력 의지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응? 책 이빠이 어려워요. 근데 쪽팔린 게 뭔지 알았느냐? 프랑스 놈들이 그 책의 지식의 고고학은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그거하고 지식의 고고학이 좀 낫다. 말과 사물이라는 책은 이빠이 어려워. 읽어도 이어도 지금도 이해 못해서 포기하고 언젠가 내가 늙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하는 책이 말과 사물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프랑스 새끼들이 해변가에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읽어요. 이게 인문사회과학의 비극이에요. 대학원을 나와도 못 이해하는 거를 프랑스 새끼들은 고등학생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네 거니까 차라리 미셸 푸코가 지네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율곡 2일을 읽냐? 아니잖아. 그때 내가 유학을 포기한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못 될 바에야 후진을 양성하자. 여기 있잖아. 자 됐어? 봐봐. 학문적으로 그때 접은 거예요.
버클리 가고 싶었었는데 내 내공으로는 이론은 전공을 못 하겠더라고. 이론은 안 되겠더라고. 우리 교수 때 이론 전공해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한국 사회에서 왔어. 여기선 가족 사회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족 구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족 구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논문 써주고 온 거예요. 자, 가자. In our life. 우리가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때 텔은 구별하라요. Thousand of different things. 수천 가지의 이때 different는 다른이 아니라 다양한이란 뜻이 있어. different. 다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 그치? 우리도 모르게 구별하지.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야. 왜 우리는 소와 돼지, 염소를 구별하지? 근데 지들끼리 구별했을까? 물론 구별했겠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구별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지. 소가 나는 소야. 그래?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언어를 구별한 거지. 대상을 구별하고 우리의 구별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만든 거야. 그게 구조주의야. 자, 봐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천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we can recognize them. 우린 그것들을 알아채고 눈치챌 수도 있는데, 자, 알아채고 눈치채다까지 끝났지. Whatever they may be. 이걸 어떻게 잘해? 양부의 부사절로 잡아야 돼. 쉼표가 없어도. 그것이 설령 뭐든 상관없이. 그리고 whatever circumstances가 보이지. 이때 whatever에도 동그라미 있죠. 이건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뭐야? 복합관계 형용사야.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circumstances에 복수명사가 있지. 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그것이 뭐든 상관없이, 즉 그게 뭐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천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뭐해? 구별하는 거지. 구별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160번 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no matter를 썼지. no matter where까지를 한 단어로 줄이면 wherever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양부의 부사절이야. 처음부터. 네가 어디를 가든 ancestor는 뭐야? 조상이야. 네 조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고 have attended 무슨 뜻이야? 네가 다녔던 학교가 어디든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다.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나봐. 자, 양부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부의 표현 누가 있어? do나 all, do 계열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 할지라도가 있어요. 문장들이 나오지. 이거랑 다른 또 누가 있어? in spite of가 있어. 명사가 나와서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누가 있어? 의문사 뒤에 ever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접하는 양보의 사례 표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노리고 있는 효과가 뭐야?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다라면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용감하다이지. 그러면 여자라는 것과 용감하는 것 상식적으로 정반대지. 자, 양보의 표현이 노리고 있는 효과를 배워야 분석과 판단을 위한 독해가 되는 거야. 이런 건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 자, 봐봐.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솔직히 다른 영어 선생들과 달리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영어에 기여를 했어요. 이건 김영로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자, 뭐라겠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대비 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하지. 두 번째 효과가 뭐야? 첫 문장에 양보절이 나오면 주절 문장 주제문이야. 자, 첫 문장 잔다르크를 썼어.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했어. 그럼 잔다르크의 뭐에 관한 얘기야? 용감하다는 글이 전체 글을 지배해야 돼. 대비 대조를 통한 주절 강조. 첫 문장 양보절, 주절 문장 주제문. 자, 적었니?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거는 내 오리지널 아니야. 이건 성기근이가 제일 먼저 발표한 거예요. 난 내가 하지 않은 건 내가 그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성기근 책에서 처음으로 봤어. 양보절은 읽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여기 아무리 복잡한, 여기 봐봐. 봐봐. 앞에 거 지금 봐봐. 가장 네가 어디를 가고 네 조상이 누구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누가 널 도와주던지 이거 다 필요했어? 다 지워. 아니야. 그냥 양보절 무시 가능이야. 진짜 중요하고 하고 싶은 양 뭐야? Your best opportunity. 너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는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양보절 무시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설령 이쪽에 지금 ancestor 우리가 몰랐다고 해. attend라는 단어 참석 출석하라는 뜻 몰랐다고 해도 돼. 우린 뭐만 알면 돼. 자, 정리한다. 양보의 표현은 대비 대조를 통한 주절 강조, 역접 효과라는 거야. 두 번째, 첫 문장 양보절, 주절 문장 주제문. 양보절 무시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요거는 세 번째 항목은 내 오리지널이 아니라 성기근 선생의 영향을 받은 거야. 성기근이 옛날에 교연학원, 내가 교신학원 했을 때 교연학원 학원 강사했었어요. 그때 만들어낸 책에 첫 설명이 있었어요. 내가 더 유명했어. 됐어. 자, 161로 들어갈다. 자,
161번으로 들어가면서 요 패러다임을 잡아. 왜 양놈들은 시제라는 말을 쓸까? 시제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어? 시간이 있는데 시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제라는 말을 썼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시제라는 말을 쓰지.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내가 시간의 수직선을 그렸어. 이거는 시간이야. 자, 여기가 미래야. 그럼 가운데가 누가 돼야 돼? 현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지. 이거는 시간이야. 그럼 현재 시제는? 자, 첫 문장 봐. I watch cooking show on TV every day. 난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요리 쇼를 본다라고 했어. 그럼 이 동작을 시간의 수직선으로 그려봐. 난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요리 쇼를 보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린 이런 시간의 수직선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어제도 봤고 일주일 전에 봤고 한 달 전에도 봤고 앞으로도 볼 거지. 텔레비전 고장나기 전에 아니면 요리쇼 나오는 사람이 돼지기 전에 충분히 볼 수 있어. 이게 현재 시제야. 시간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현재 시제는 실제로 지속 반복이야. 뭐라고 했어? 지속 반복이야. 하나 더 나가. 더 봐. He discovered. 그는 발견을 했어. The Earth.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고. 이걸 보통 우리나라 책에서 뭐라고 해? 불변의 진리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좀 하라고 해. 사기꾼 같은 자식들. 불변의 진리라는 말 없어요. 응?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유일한 진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가정 요즘에 안 통해. 다만 뭐야? 예전에도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앞으로도 당분간 돌겠지. 그러다가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는 폭발하지 않지만 태양은 폭발할 수 있어. 어느 순간? 그럼 안 돌겠지. 그럼 불변의 진리가 아니네? 사기네? 지속 반복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겠지? 시제랑 시간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세 번째. 불변의 진리란 말 그래도 써. 163번 보면 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거나 싸구려 문법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잘 봐라.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 그가 언제 올지를 몰라. 여기는 we를 썼지. 그러나 그가 왔을 때 he will not find. 그는 자 뭐를 ungrateful은 감사하지 않는인데 ungrateful의 on에 동그라미 치고 not에 동그라미 쳐. 그러면 not과 on이 만나서 긍정이 되지. 지워버려. not도 지워버리고 on도 지워버려. 자 봐봐. 왜 똑같은 he come인데 하나는 he will come이고 다른 하나는 he comes야. 자 나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빨리 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두 가지였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야. 시간과 조건이고 부사절이지. 첫 번째 거는 명사절이야. When he will come은 명사절이야. 맞지? 왜? 노후의 목적어니까 밑에다 명사절이라고 적어. 우리는 그가 언제 올지를 몰라. 하지만 그가 왔을 때, 자 이거 봐. 뭐 이상한 거 한번 찾아봐. 뭐 이상하냐? tomorrow는 시간적으로 언제야? 미래 시간이지. 시제는 뭐 썼어? 현재 시제 썼지. 왜 쓸까? when이나 if 그 안에 이미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미래 시간이. 내일 날씨가 좋다면 꼭 위를 안 써도 될 것 같지. 왜? if만 갖고도 이 if가 시간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고 tomorrow도 표시하고 있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공식이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의 시제가 아닌 시간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시제는 누구로 표시되어 있어? 동사의 시제라고 하지 항상. 플러스 누구야? 시간 표현이 결합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한다. 시간과 조건에 뭐에서?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만 갖고도 뭐를? 미래 시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못 써? will be를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형 고급 문법은 아니야. 뭐야? 내신형 방어 문법인데 시중에 모든 문법 교재는 다 있어. 그리고 나도 역시 이 교재를 문법 교재를 만들 땐 저건 집어넣어. 왜? 만에 하나 또랑이가 들어가서 낼지도 모르니까. 자 잡아줘. 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원리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시상이란 말을 따로 배워요. 어떤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시간의 이미지야. 내가 이 문장을 통해서 나는 미래를 표현하고 싶고 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어느 인간의 의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 관념, 느낌을 반영하는 매개체야.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럴 때 시상하고 뭐가 다른 거야? 실제 드러나는 시제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상이란 말 안 쓰고 뭘 쓴 거야?
시제란 시간과 다르다는 것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시간이란 말은 안 써. 뭐만 배우는 거야, 우리는? 시제란 말만 배우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좀 봐봐. 그가 우리는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건 미래 시간이지. 만약에 그가 왔을 때 그는 우리가 항상 grateful, 그에 대해서 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때 중학교 때 배운 게 하나 보이는 거야. 고우에다 밑줄 치고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 모아서 뭐라고 해? 나봐.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를 전부 다 뭐라고 해? 왕래 발착. 참 일본 놈들 대단해.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을 전부 다 한자로 맞춰서 왕래 발착이지. 어? 난 옛날에 왕래 발착은 왕십리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봐봐. 여기 고 이것만 갖고도 미래 시간이 되지. 누구 때문에? The day after에다 after tomorrow에다 물결무늬 좋죠. The day after tomorrow 다시 한번 잡는다. 내일 그 다음 날이면 언제야? after tomorrow니까 내일 다음 그 다음 날이지. 그러면 어제는 yesterday야. 그저께는 the day after야 before야. before이 되겠지. 자, 그럼 밑에 있으니까 보기만 해. 그럼 봐봐. 우리는 모레 사업차 서울에 갈 거란 얘기지. 갔어? 가려고 하는 거지. 출발하고 도착하고 오고 가고 그런 동사들은 미래 시간 누구에다? The day after tomorrow에다 물결무늬 주죠. 이런 미래 시간 표현 장치가 나오면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 165번 웬 네모쳐. 무슨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누구를?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지? 자, introduce가 원래 소개하다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어질 때지. 자, 너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소개해줄 때 자, 명령문 네모치고 주장충고 제안이라고 적는다. 명령문은 주장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해서 뭐를 청하지 말라고 했어. 쉐이크 핸즈가 나오는데 S에다 동그라미 친다. 어? 왜 S가 붙었어? 쉐이크 핸즈에 왜 X가 붙었어? 자, 물어볼게. 어떻게 달라? 익스체인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체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 왜 내가 여기 복수를 썼을까? 자, 신도림에서 요즘에 몇 호선과 몇 호선이 갈아타지? 1호선과 2호선. 서울역에서는 4호선과? 그런 건 잘 외우네. 그럼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기차를 갈아탄다라고 할 때는 S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갈아탄다고 할 때는 내가 1호선을 타고 왔다가 뭐로 타야 돼? 4호선을 타려면 기차가 2개 있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체인지도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어? 체인지도 쓸 수 있어. 자, 만약에 그냥 이건 뭐야? 기차를 바꾼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 S를 붙이면 기차를 바꿔 탄 거야. 한 끗 차이지. 잠깐만. 쉐이크가 원래 뭐냐? 흔들다야.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게 맞죠? 악수하다라고 할 때. 얘가 맞지. 악수하려면 손이 2개가 필요하지. 나 혼자 안녕. 이건 악수가 아니지. 여기다 핸드야. 그럼 이건 뭐야? 손을 흔들다 하지. 뭐 이렇게 흔들든 저렇게 흔들든 뭐 흔드는 거지. 이건 뭐야? 2손이지. 기차를 갈아타는 거지. 좌석을 서로 바꾼 거지. 오케이? 이런 S를 뭐라고 한다? 상호 복수. 두 사람의 행위를 서로 전제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두 사람의 행위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일단 165 166까지는 하자. 166까지는. 자, 봐봐. When you are introduced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 악수를 먼저 청하지 마.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therefore 그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한 먼저 악수 청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 Not always.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닌데 뭐를? 소개받을 때, 소개한다라고 해도 좋고 소개받을 때 악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란 얘기지. 뭐 예절에 관한 얘기야? 그럼 봐봐. How far? 거리 개념이야. 여기서 뉴욕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자, 이거는 변하지 않아. 시간 거리나 가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썼어. About 200 mile, 대략 200마일 정도가 된다라고 했지? 내일 167번을 보는데 167번에 자, 쉐레 동그라미 쳐. 진짜 오랜만에 추억이 떠오르는 단어 아니냐? 우리의 추억의 교복도 아니고 호빵도 아니고 이거는 추억의 쉐레야. 잘 봐. 고등학교 이상 영어로 들어가면서 우리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미래 시제 배울 때
윌과 쉘을 같이 배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쉘을 잘 봐. 거의 윌만 봐. 그 이유를 내일 살펴보자고. 문법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은 공부를 할 땐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